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로의 종류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는 일반의 교통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 도로법, 사도법 등에서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정해놓은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길을 도로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놓은 도로는 그 사용 형태상 일반 도로는 너비 4m 이상, 보행자 도로는 폭 1.5m 이상으로 규정해 놨습니다. 규모별로는 폭 8m에서 10m까지를 소로라고 규정해 놓고 폭 12m에서 25m까지를 중로, 그 다음에 25m에서 40m까지를 대로, 그 다음 폭 40m에서 70m까지를 광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 일반국도, 또 특별시도, 지방도 이렇게 구분을 해놓고 지방도는 또다시 시도, 군도, 구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건축법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축법상의 도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 대지 위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허가를 받을 때나 또는 부동산을 투자할 때, 또 토지를 매매할 때 그 땅의 가치를 좌우하는 것은 도로입니다. 도로가 없는 토지는 건축 허가가 나지도 않을 뿐더러 토지의 가치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도로는 건축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에 의한 도로는 건축법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건축물의 출입을 위해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나 예정도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비 4m는 차와 보행자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폭을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시 건축하는 대지의 2m 이상이 폭 4m 이상의 도로에 접하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이것은 건축 후에 본 건축물에 대한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2m를 규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단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제외하고 또 해당 건축물에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건축물의 주변에 사람들의 통행에 지장이 없고 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터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도 농막의 설치가 자유롭습니다. 참고로 4m 이상의 도로에서는 도로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되는데 4m 미만의 도로에서 건축을 할 경우에는 도로의 중심선에서 2m 떨어진 곳으로 건축선을 후퇴해서 건축을 해야 됩니다. 둘째,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대형 건축물이나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할 때는 폭이 6m 이상 되는 도로에 당의 대지가 4m 이상 접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대형 건물이나 대형 공장의 경우 차량의 통행이 많고 대형 차량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의 폭을 넓혀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가의 이면도로나 또 복개된 하천도 보행자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인정을 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 차량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사도나 현황도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법상의 도로로 본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셋째, 막다른 도로의 경우입니다.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폭이 달라지는데요. 도로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2m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도로의 길이가 10m에서 35m까지는 도로의 폭을 3m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의 경우에는 도로의 폭이 6m 이상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납니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언면지역은 도로의 폭이 4m까지만 확보되어도 건축 허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막다른 도로는 도로의 길이에 따라서 도로의 폭을 다르게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넷째,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는 지적공부상에는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오랫동안 주민의 통행로로 사용된 실질적인 사실상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장기간 길로 사용한 도로도 현황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현황도로에는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건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서 기준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사전에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사도법에 따른 사도입니다. 사도란 개인 소유의 도로이면서 사도법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법에는 사도는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가 아니고 도로에 연결되는 길,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사도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서 개설을 하고 사도를 개설한 자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도가 개설이 되면 관리 문제 때문에 거의 국가에 기부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부 체납이란 것은 내가 개설을 한 내 땅이지만 국가에다가 헌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는 국가에서 하게 되죠. 그래서 기부 체납이 되면 그 도로는 국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개인이 개설해서 사용하는 사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를 통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지자체에 따라서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건축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에 관해서는 건축 허가 시에 사유재산의 침해 문제로 여러 가지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째, 건축법상의 도로는 폭 4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둘째,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하는 대지가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셋째, 2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이나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을 건축할 때는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넷째, 현황도로와 사도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서 지자체와 협의를 해야 한다.
다섯째, 이면도로나 복개하천은 건축법상 도로로 본다. 이상으로 도로의 종류와 건축법상 도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